시장의 한 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. 김종철 수장님 나와 계십니다. 네, 수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변동성이 좀 심한 장인데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바로 보셨습니다. 근데 얘가 오늘만 변동성이 심한 게 아니라 이번 주 내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일단 먼저 급한 불은 껐죠. 우리가 지난주에 주가가 조정받을 때 저희 매파들이 강한 매파의 목소리를 낼 때 그들은 매파이기 때문에 매파의 목소리니까 거기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줄을 때는 역시 돈고에 도망가면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. 다행히 제롬 파웰의 얘기가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면서 미국 증시 올라가고 오늘도 우리가 올라가잖아요. 근데 여기서 다 끝난 건 아닙니다. 이제부터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. 물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미국은 테이퍼링이 실시가 되더라도 다른 나라들은 악재가 되더라도 미국은 오히려 하락하는 그 폭이 작을 수가 있고요. 오히려 미국은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달러 자금들이 오히려 미국으로 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은 오히려 내려갈 때가 또 한 번은 찬스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.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테이퍼링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얘를 시기는 거의 한 11월 달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.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. 얼마만한 강도로 테이퍼링을 실시하느냐. 이게 키포인트입니다. 이 키포인트가 바로 이번 주에 발표되는 고용지표에 따라서 얘가 또 한 번 장이 출렁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달력에다 또 반드시 동그라미 쳐놓으시죠. 항상 매월 첫 주 금요일 날에는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가 나옵니다. 그래서 과연 이번 주 첫 주에 미국 고용 동향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는 또 한 번 출렁거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나오고요. 일단 수요일 날은 민간 지표죠. ADP 취업자 지수가 먼저 나오니까 수요일 날. 하지만 요건데 특히 금요일 날 어떻게 되느냐.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투자 경험이 오래되셨던 분들이야 테이퍼링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고 금리가 올렸을 때 어떻게 움직인지 아시지만 주리남들은 잘 모르시잖아요. 그러니까 한타 한타 이렇게 뭐가 나올 때마다 표시 놓으시면 좋습니다. 일단 먼저 지금의 장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 고용지표에 따라서 결국은 테이퍼링을 좀 더 규모를 빨리 가져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장이 또 한 번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. 다만 전체 주가 패턴 누차했던 대로 세 번의 상승 패턴의 장이 있다고 했죠.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했죠. 그중에 지금의 주가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. 근데 여기서 반동을 줄 때 우리가 체크할 것이 있어요. 한번 가서 보시죠. 자, 지금 시장을 보시면요. 오늘 코스피는 올라가다가 음봉을 맞고 있고요. 코스닥은 약간 돌정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이건 역시 올라갈 때 여기 20일 평선과 여기 60일 평선 근처에서 여기 매물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. 여기는 살짝 거길 걸쳐졌습니다. 그럼 이제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 번의 기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얘가 최소한 이 장이 저우에서 꼭지를 쳤어도 세 번 동안 파동을 주는데 이번이 제일 짧은 파동이에요. 요번에 다시 조정받고 올라갈 때 이거보다 더 길고 한 달짜리 파동입니다.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건 더 긴 파동이 와고 있어요. 다만 얘가 이 비로 올라가는 것이 완전하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할 때는 요 그림을 보시죠. 아마 여러분들 기억도 잘 나실 겁니다. 이때 주가가 한참 주가가 밑으로 갔을 때 여기서 우리가 시이시요. 우리에게 한 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는 거 기억나시죠?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? 바로 요 구간이요. 요 구간은 최소한 얘가 3개월 동안 옵니다 하면서 M파동인 거 기억나시죠?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이 밑으로 급락을 줬을 때 얘가 다시 3개월 정도의 파동이 옵니다 그랬는데 정말 비트코인 올라가잖아요. 이게 M파동이거든요. 그럼 여기서 어떤 걸 보시냐면 제가 동그라미 친 거는요. 얘가 이렇게 대들주잖아요. 일시선이요. 기적으로. 그럼 얘가 똑같이 대들주면 내려간 다음에 무조건 한 번은 뜨는데 그 다음에 얘가 대들준 다음에 여기 골드 주는데 실패하죠. 골드가 안 나타나죠. 여기에 제가 나타나면 얘는 밑으로 한 번 더 후려치는 겁니다. 근데 여기처럼 대들 준 다음에 대들 코스를 줬죠. 60이. 다시 골드를 주면 얘네 다시 원래대로 상승파도 올라가려면 아주 중요한 기준점을 마련한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.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장 볼게요. 지금 장을 보시면요. 상대 강도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하잖아요. 예를 들어서 코스닥 볼게요. 코스닥은 여기 주가가 들어갈 때 5일선에 대들을 줬죠. 얘가 골드를 주면 얘는 여기서는 여전히 한 번 두드겨 맞아요. 다만 얘는 한 번 제껴다갈 때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아직 조금 신호가 나오지 않았어요. 상대적으로 코스피 쪽은. 왜? 이미 토요일 날도 봤었지만 결국 지수가 좀 더 완벽하게 돌았으려면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돌았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나타나고 있어요. 그래서 아직 여기는 올라갈 때 2선과 5일 평균선이 골든푸스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얘가 5일선을 지지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미 여기는 여기 골드 줬기 때문에 의미는 있지만 앞에 있는 고점에서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좋습니다.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위로는 쫓아가서 매매하면 안 됩니다. 오늘 같은 경우도요. 뒤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변동을 볼 겁니다. 다만 밑으로 갈 때 여기처럼
5일평소 지표준 범위에서 여전히 하하대선 저점 매수가 있다. 다만 코스피가 좀 더 갈고 올라가면은 바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밑에서 강한 장대항공의 여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위로 나가면서 아직은 2공선과 6공선 사이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꼭 잊지 마시고요. 다만 얘는 밑으로 조정받아도 아직 요번 장 포함해서 재벌의 기회가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주요 종목은 주로 미래를 꿈꾸는 종목입니다. 하나시스템, 단골 종목이죠. 자,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UAM이라든지 제가 며칠 됐죠. 이 창가를 보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. 우리는 참, 에어 택시라든지 아니면 건물에 전부 다 H자 써 있는 거 아시죠? 그걸 봤을 때는 이쪽이 굉장히 좋고, 더군다나, 우주 인터넷에다 투자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셨었는데, 이런 것들은 밑으로 조정받을 때 특히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는 판단이고요. 효성중공업 또 얘도 올라가니까 딱 직접 고점 밑에 두드맞죠? 이럴 때 꼭 두드맞습니다. 이런 것들은 다시 밑으로 갈 때 보시는데, 어차피 우리가, 정부 주도하에 수소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. 수소 충성소 확충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소 관련된 종목은 쭉 보시기 바라겠고요. KH바틱도 여러분께 단골로 포함시켜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. 이렇게 올라가다 누르줄 때 계속해서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. 특히 요새 아시다시피 폴드폰에 적용되는 이 신지 여기에 대한 각종 특허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KH바틱이고요. 상향선 패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. 당분간 이번 주의 장세는요. 뒤에 후반에 일단 1차 시험은 통과했는데 결국 요 뒤에 과연 인플레에 대한 지표들, 고용에 대한 지표들이 어떻게 나왔다고 해서 주가를 계속해서 요동칠까 싶어요. 밑에서 여전히 줍줍인데요. 위로 올라갈 때 아까 말씀드린 그 구간을 조심하시면서 완급 조절 속에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